지방에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을 활발하게 분비될 수 있게 해주고 잘 부르지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T 전정환 김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근육량 올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즌 끝난 보디빌더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육량 쌓는 거죠? 그쵸. 보디빌딩이라는 과정은 꼭 바디빌더가 아니어도 1년 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 할 때만 엄청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비시즌 농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만 구분해도 비시즌 훨씬 더 길죠. 자,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운동이 토지, 밭을 일구는 거죠. 그리고 뭐 영양이 씨앗, 휴식이 이제 뭐 태양 같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운동의 3요소. 몸을 만드는 데 과정에서 3대 요소, 네. 운동, 영양, 휴식이죠. 그럼 운동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가장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쟁취를 하려고 해야 돼요. 10월이죠. 10월에 스쿼트 100kg로 10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됐는데도 스쿼트 100kg로 10개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큰 범주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거겠죠. 운동 수행에서의 발전이 없으면 근육량의 증진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적은 중량으로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에게 보디빌딩이라는 건 구력이 쌓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중량을 쓰는데도 이제 몸이 꽤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구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이 반영이 된 건데 아마 그 사람은 약점이 보완이 됐던지 아니면 낮은 강도로 볼륨이 늘었을 가능성이 좀 커요. 뭔가 완전히 다 운동 영양 휴식이 그대로인데 몸이 바뀌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점진적 과발하는 게 단순히 무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의 자세, 뭐 가동 범위 이런 이제 디테일한 변수들도 같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100kg를 다루는 스킬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은 100kg를 다루는 동안 이전에는 참여를 시키지 못했던 근육들까지 동원시켜서 그 운동을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이 변했으니까 몸이 변하는 거예요. 다룰 수 있는 변수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결과물이 변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운동이라는 것들의 수많은 변수, 예를 들어서 뭐 중량, 세트, 반복수, 자세, 그리고 움직임의 디테일함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빌더들이 비시즌은 약점 보완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시즌기에 들어가면 강점 증진에 포커스를 변환을 시킵니다. 그렇죠. 왜냐면 보디빌딩은 이제 보여줘야 되는 스포츠니까. 합리화라고 하면은 뭐 내가 거기에 있어서 뭐 굳이 해명을 하진 않겠지만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얘대로 먹고 살면 네. 이거 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그렇죠. 상태로 계속 지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대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상태가 조금 더 오래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 농사를 망쳐요. 그러니까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막 먹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클린하게 천천히 먹어서 조금 더 천천히 찌워야 됐던 건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급증했던 거고. 시즌이 길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 자, 다시 영양 얘기로 돌아가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이제 플렉시블 다이어트 혹은 이핌이라고 부르는 이제 음식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먹는 거잖아요. 원래 보디빌딩 하면 이제 고구마 닭가슴살과의 싸움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고구마 닭가슴살도 문제지만 이제 플렉시블 다이어트라고 이제 덮어놓고 칼로리나 매크로만 맞추는 것도 솔직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디빌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광호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이 잘 케어를 할 수 있으면 클린하게 먹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경험으로 알았던 음식 중에 나는 탄수화물에서는 이거, 단백질에서는 이거, 그리고 지방 근원으로는 이런 것을 추천한다. 딱 한 가지 좀 뽑아주시죠. 탄수화물은 일단 쌀밥, 단백질은 국민 닭가슴살. 지방은 버터랑 아몬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다루기 쉽고 용량을 좀 체크하기가 쉬워요. 용량 체크하기가 쉽고 지방에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을 활발하게 분비될 수 있게 해주고 지방이라는 걸 먹어야 사실 지방도 제거가 가능하고 이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동물성 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근원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 절제된 선에서 섭취한다는 전제하겠죠.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약간 뭐 호르몬계의 인슐린 같은 존재지. 인슐린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그렇죠. 인슐린 분비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막 네, 그렇죠. 무조건 갑자기 살 겁나죠. 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 안 되면 매스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네,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문제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과서대로. 네. 그리고 체내의 호르몬 체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담당하는 영양소는 동물성 지방이에요.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했으니까 자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시간 수면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키시고 계신가요? 보디빌더잖아요. 넌도 안 지키잖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이 네. 하루에 8시간을 규칙적으로 자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잘 자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아. 보통 권장 시간은 7에서 9시간이에요. 원래 신체 활동이 조금 활발한 사람들은 조금 더 자주는 게 좋기도 하고. 저는 평균 5시간 정도를 자요.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다 잘 자라고만 하지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막 커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무조건 칩니다. 가능한 한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수면을 취할 때는 지금 핸드폰을 끄셔야 돼. 다 보고 끄세요. 이거까지만 보고. 분명히 잠에 누워가지고 보고 있다고. 수면 1시간 전쯤에는 전자기기에 대한 네. 불빛에 대해 노출이 되는 거를 좀 방지해 주는 게 좋아요.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점진적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의 변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자, 영양. 총 칼로리에만 너무 집중하고 50, 30, 20 이렇게 나눈 그 매크로 방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식품의 선택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라. 그리고 휴식하실 때 이제 암막 커튼 치시고 그냥 뭐 핸드폰 자기 전에는 멀리 하시고 뭐 이거까지 다 보셔야 돼요. 저희 그래서 이제 보디빌더가 비시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근육량 늘리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디빌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디빌딩이라는 이제 모두에게 허락된 스포츠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김광호 선수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근육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MCT 전정환, 득근하세요. 김광호입니다.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